네,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오늘도 세 가지 기사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미국이 글로벌 파운드리스의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이 지난 2022년에 반도체법을 발효했고요. 이어서 기업 두 곳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는데요. 이어서 이번 지원이 바로 세 번째 결정입니다. 자, 규모로 따지면 이렇게 대규모 지원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지원 규모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이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 이게 미국 기업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을 옥죄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아무래도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보조금 제도입니다. 만약에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이 생산 설비를 마련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세제 혜택 그리고 지원금들을 많이 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놓고 많은 기업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지원책은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 대가도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부분을 미국 정부와 나누어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지원금을 많이 받을 경우 중국에서 생산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원칙을 따라줘야 된다라는 제안을 걸어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여러 가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서 무엇이 이득이고 손해가 될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원을 받았었고요. 이를 놓고는 이러한 계산 이전에 지원서만큼은 미리 넣어야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170여 개에 달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이미 지원서를 넣은 상황입니다. 그랬고요.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신청서를 분석한 끝에 현재 세 번째 지원금까지 나온 것인데요. 세 번째가 규모가 큰 상황입니다. 기업 자체는 글로벌 파운드리스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고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소 생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원액은요 15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2조 40억 원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뉴욕주와 버먼트주에 지을 신규 설비를 만드는데 지원금을 15억 달러 정도 지급한다라고 결정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본보기를 보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지원책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이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이 될 것이고요. 이 지원법에 맞춰서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고 미국 지역에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반도체 생산 설비를 마련하는 그 시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원법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퍼스트,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라라고 이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전략들이 주요할 것인지는 앞으로 나머지 기업들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판단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미국이 글로벌 파운더리스의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EU가 애플에 대해서 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틱톡의 소식입니다. 자, EU가 전 트위터죠. X에 이어서 이번에는 틱톡의 SNS 규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EU가 애플을 조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조사 내용은 반독점 관련 이슈였습니다. 애플이 이러한 독과점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다른 기업들의 경쟁을 침해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자, 바로 SNS 규제법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이번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틱톡에 대한 조사를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SNS 서비스의 힘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무분별한 정보들이 SNS에 유포되면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들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법안, 결국에는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을 강하게 규제해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겠다라는 것이 유럽연합의 생각인데요. 사실 지난해 12월에 이 트위터죠. X에 대한
대한 조사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쇼폼 동영상의 대표적인 SNS, 바로 틱톡을 만든 이 바이트댄스에 대한 조사를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독점 규제에 이어서 이번엔 SNS 규제까지 확산되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유럽연합의 눈치를 봐야지만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조사 대상이 된 틱톡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3분기죠. 7월에서 9월 기간 동안 1억 3,653만 건의 영상을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민감한 성인 테마 부분이 33%로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음란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성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삭제를 본격적으로 잘 하지 못할 경우에 계속해서 강력한 규제, 과징금 등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틱톡을 비롯해서요, 미국을 대표하는 SNS 기업들에게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라는 시장 자체가 상징하는 바도 크고요, 사용하고 있는 인구도 워낙 많다 보니까 광고 시장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SNS에 대한 자정작용에 대한 기대감은 유럽연합에서 특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준점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칫 사업도 확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벌금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문제가 될 것인지 올해는 유럽연합이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사로는요, 이 틱톡이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EU가 공식 조사에 나선다라는 소식이었고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바로 엔비디아의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 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실 지난주에 이제 CPI 지수가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요,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라는 우려를 켜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장세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좋은 실적들 덕분에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올랐었고요. 그에 이어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온다면 미국 경제 연착륙과 주가의 동반 상승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CPI가 실망감을 주면서요, 이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주가 상승의 동력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제 마지막 남은 히든 카드가 공개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현재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뜨거운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인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주가 전망과 이러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투자자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최근 30일 거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를 제치고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라는 보도도 금방 나올 만큼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은 무척 뜨거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무척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5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숫자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8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그보다 6배나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최근에 실적이 무척 좋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종합한 데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1년간의 실적이 47조 4,423억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 대비로는 462%, 약 6배가량 높은 숫자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기만 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은데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게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한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돋보이기 때문인데요. 인텔이나 AMD에서도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분위기는 올해까지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 지난해에도 계속 있었던 분위기고요.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밖에 없었던 시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실적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도 컨센서스를 각각 17.8% 그리고 9.1% 웃도는 영업 실적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엔비디아의 2022년도 회계연도 어닝 쇼크를 완전히 회수했었던 게 23년도의 실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이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부담스럽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달 16일 기준으로는 726달러에 마감을 하면서 지난달 19일부터 27%가 한 달 사이에 뛰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 기간에 28.9배에서 32.4배로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엔비디아 주가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무척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룩캐피털 같은 경우에는요,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향후 12개월 내에 목표 주가를 현재 700여 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일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 실적이 기대보다 훨씬 높다면요, 가파르게 상승을 이루어내면서 800달러를 곧바로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현재보다는 65%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에 힘을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판가람이 나는 시기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과연 내일 실적이 정말로 이러한 기대치만큼 높게 나올지,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또다시 급등할 수 있을지는 한번 하루 정도만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이 뜨겁게 집중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에 대한 내용 짚어봤고요.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내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기사를 통해서 체크해봤고요.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